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다들 운이 좋아지고 계십니까? 운에 대한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리차드 와이즈만의 럭 팩터, 운을 결정하는 요소에 나오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원칙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실천사항들. 네 번째 원칙에는 네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 네 번째 원칙,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시켜라.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시켜라. 그래서 이 원칙의 원리는 뭐냐면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 원리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불행한 일도 생기는데,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나쁜 일을 행운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네 가지 실천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실천사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실천사항 중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잖아요. 그럼 금메달 딴 선수가 제일 기분이 좋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은메달 딴 선수보다는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메달 효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은메달은 결승에서 떨어져서 은메달이고, 동메달은 준결승이잖아요. 준결승에서 이긴 거니까 잘못하면 메달 못 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닥 기분이 안 좋고, 동메달 딴 사람은 메달 못 딸 뻔 했는데 메달 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은메달 딴 선수들보다 오히려 만족감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은 사실 대비 사고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자체보다 이 사실과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 그래서 무엇에 비교되느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어떤 것에 비교되어서 해석되고 있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좌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비 사고인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 대비 사고를 하여튼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쪽으로 활용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이 나쁜 일이 안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이 일을 겪고 있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더라 이거죠.
구체적인 예는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히려 이 일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최악의 가능성,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는 낫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가지더라 이거죠. 이게 동메달 사고죠. 은메달 사고를 하느냐 동메달 사고를 하느냐 이런 건데,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차드 와이즈만의 책에 나오는 질문인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생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이냐를 한번 물어보는 건데,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은행에 볼일 보러 갔는데 은행 강도를 만나가지고 은행 강도가 총을 쏴가지고 총을 맞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에서 쭉 내려오는데 긴 계단인데 거기서 뭐 쭉 미끄러져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발목을 삐었다. 자, 이런 두 가지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이 진짜 나한테 생겼다고 상상했을 때, 생생하게 상상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나는 정말 재수없다, 최악으로 재수없다라고 느끼면 마이너스 3점. 아, 그래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아주 운이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플러스 3점.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여기에 해당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 들으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많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플러스 3점이나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플러스 3점은 안 나왔는데 그냥 한 1.2점 뭐 그 정도 되던데, 제가 상상해보니까 총 맞았다. 근데 내가 플러스 3점을 줄 만큼 나는 엄청 운이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한 1점 정도, 뭐 팔만 다쳐서 다행이네 뭐 이 정도, 액땜했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리차드 와이즈만은 운이 나쁜 사람들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히 마이너스 3점을 매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돈 찾아왔는데 은행에서 또 강도를 당하네. 하필 나는 또 넘어져서 발목을 삐네. 이렇게 재수 없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부 마이너스 3점을 매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재밌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플러스 3점을 매기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당신이 이게 운이 좋은 일이냐, 플러스 3점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총 맞았는데 안 죽었으니까 3점 아니냐,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니니까 뭐 3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목 삔 거에 대해서는 뭐 목은 안 부러지고 뭐 미끄러졌는데 발목만 삐었으니까 3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본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걸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서도 항상 밝은 면, 좋은 면을 보더라 이거죠.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뭐 한의원 안 되고 뭐 엄청 제 인생에서 뭐가 안 풀린다고 느꼈을 때 제가 꼭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운이 더 계속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이 나쁜 사람은 운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나쁜 점만 보니까 운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니까 더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쪽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니까 더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더 잘 풀리고. 그러니까 이 항상 선순환과 악순환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은 죽으라고 운이 나빠지고,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로 날아갈 정도로 계속 운이 좋아지고 잘 풀리고. 예. 물론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죠. 또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많은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그렇게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인생에서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집이 불탔는데 그걸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찾아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뭐 죽거나 다칠 뻔한 위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야생 노루 있잖아요. 야생 노루가 고속도로에 밤에 운전하는데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제가 급브레이크만 밟고 이게 핸들을 틀지 않아 가지고 차가 뒤집어지진 않고 이제 노루만 받고 지나가는 바람에 앞에만 조금 손상되고 수리비만 몇백 정도 물고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무사히 살아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그때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앞으로는 무얼 해도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남은 인생은 보너스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고 난 게 그다지 뭐 저한테 충격이 안 됐거든요. 그 뒤로도 운전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상담해 보면은 이렇게 교통사고 크게 난 뒤로 운전 못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몇 번 겪었는데도 뭐 운전에 관해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뭔가 이제 오히려 나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로고 세라피라는 이 치료법을 개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돼 있고, 하여튼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원제는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서가 맞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가족이 부모, 여동생, 자기 그 사람 이때 들어가서 젊었으니까 어린 아내까지 들어갔는데 자기만 살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소중한 경험이 바로 유태인 수용소에 갇힌 것이었다. 내 가족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지만 나는 여기 갔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용소 이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빅터 프랭클이 이제 수용소에 가서 수용소라는 비참한 환경,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 중 하나잖아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뭐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고 부모 형제가 생리이별하고 뭐 그 상황에서 당연히 빅터 프랭클은 원래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정신과 의사다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생존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관찰해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나는 이 수용소에서 겪은 것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삶의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을 버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재밌는 경험을 하는데 자기 동료 그 수용소 동료 한 명이 꿈을 꿨는데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크리스마스 때 연합군이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해방이 될 거다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래가지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열심히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문제는 미군이 안 온 거죠.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온몸이 아프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며칠 뒤에. 원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 상태이기도 했지만,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바로 뒤에 또 실제로 해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엄청난 걸 느낍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언제라도 죽는다. 이게 이제 로고세라피 핵심 명제인데 이걸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 유태인 수용소에 갔다 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또 이 빅터 프랭클을 만난 제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거기서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수용소로 가는 선택을 하겠다. 왜냐? 나한테는 그 로고세라피, 삶의 의미라는 주제가 나한테는 너무나 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버텨낼 수 있다. 이걸 알게 해준 경험이기 때문에 뭐 자기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소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꿈보다 해몽이고 사실보다 해석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 나쁜 일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나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리차드 와이즈만은 첫 번째 실천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아까 뭐 은행에서 총 맞았다고 했잖아요. 총 맞았는데 더 최악인 경우에는 뭐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팔만 다쳤으니까 더 최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두 번째, 실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한들 그게 그렇게 대수인지 생각해 보라. 요거는 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뭐 계단에서 발목을 삐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근데 저는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발목을 삔 겁니다. 발목을 삐었으면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라. 요거는 상담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제 아버지도 전에 뭐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뭐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저희 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아버지가 전에 한번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무 힘들 때는 시장 바닥에서 뭐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없어가지고 뭐 다리에 뭐 고무 장화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제 팔로 질질 끌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나는 이 정도면 뭐 그나마 복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서 쓰면은 다른 사람들도 운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운이 좋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